부산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싸이 우파가 기재기를 켜니까 국민의힘하고 부산에서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전재수가 통일고 건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경합동수사본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여론은 오히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추격세를 허용을 했다. 전재수에 대해서 비토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딱 눈에 보이죠. 그때 이 좌파 성향의 그 고검장, 김태훈 고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의 공소시효를 맞춰주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놨죠. 3천만 원 이상, 3천만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그 3천만 원 밑이면 7년입니다. 근데 이게 3천만 원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시효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기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공소권 없음인가. 그걸로 처리를 해버렸죠.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이 공소시효를 맞춰줘서 불기소를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까르띠에 시계가 750만 원, 뭐 현금 2천만 원 이런 말이 나와서 딱 3천만 원 밑으로 맞추고 이랬는데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다는 말을 못하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어보면은 그거 수사가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면은 나중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 처벌을 받으니까 당선되든 날아가 버리니까 완전히 쥐구멍에 지금 몰려 있는 겁니다. 전재수. 그런 상황을 부산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부산 총국 의뢰로 부산 거주 남녀 1000명 굉장히 이제 갤럽 같은 데서 부산의 뭐 민심이 어떠냐 하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 샘플이 부산, 경남, 울산 합해서 한 100명 정도 되니까 샘플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 조사가 대단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전재수가 40%, 박형준 후보가 34%,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불과 나흘 전 여론조사 꽃 김어준이 하는 데서는 거기도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부산 유권자 전재수가 49.9, 그러니까 50%를 기록했고 박형준 후보는 41.2%, 8.7% 포인트는 차이 났다. 근데 이게 오차범위 안에 들은 것입니다. 이 민주당이 전재수 지원 사격을 위해서 지도부가 총출동했지만은 역부족이다.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정청래가 15일 날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막 전재수 띄우기에 나섰는데 총력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몽땅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안 되고 있다. 왜 안 될까요? 자, 여기다가 부산의 정당 지지도까지도 거의 붙었습니다. 오늘 페넷마이커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9일 20일 부산의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자,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십니까? 부산 유권자들입니다. 민주당이 41.6, 국민의힘이 40.3 붙었죠. 자, 지금까지 나온 거는 저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얼마 전까지 막 나왔던 거는 이 양당 간 격차는 1.3%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들었는데, 불과 3월 31일 공개된 같은 조사에서 11.1%와 비교하면은 거의 10%포인트만큼이 줄었어. 그래서 같아졌습니다. 이제 지금 이 전재수에 대한 심판론이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 다음 조사하면 바로 뒤바뀔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또 현지 언론입니다. 현지 언론. 부산일보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부산일보는 보수 결집, 불송치 역풍, 박형준, 전재수 첫 오차범위 접점.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불송치, 전재수에 대해서 누구도
어거지 불송치, 다 꼼수 불송치 다 보이죠. 그 불송치를 한 역풍 또는 보수 결집,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좌익 보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 박형종 부산시장이 맹추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두 후보 간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안에 붙었는데 보수청 결집에 따른 컨벤션 효과, 보수청이 결집을 해놓은 최근에 주진우 의원하고 경선을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수청이 결집을 하는 컨벤션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제 박형종 시장 쪽은 이 같은 흐름에 상당히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좌익 보수의 표심이 지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그때 그전에 박형종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10% 내면 뒤집을 수 있다. 실제로 좌익 보수들이 응답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는 10% 지고 있다고 해도 투표장에 가는 보수들이 많이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동안 열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이미 10%보다 훨씬 더 좁혀져 있는 거죠. 그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지금 부산일보의 분석입니다. 현지 언론이 더 잘 압니다. 그 지역 민심 같은 것은 여기서 뭐 중앙 언론에서 표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분석이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경선 경쟁자였던 주진우 의원이 예상보다 선전을 하면서 내부 경쟁 구도가 부각이 됐고, 그동안 그 과정에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이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을 하고 박형종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경선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보수 유권자들이 자신감을 좀 찾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갈등, 뭐 경선 갈등, 뭐 파동 이렇게 하는데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좌익 보수들이 여론조사에도 응하고 투표장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도 있는데, 이 전재수 후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김어준 방송에 가서 또 보고를 해야죠. 김어준 방송에 가서 그동안 전재수의 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하지 않아서 응답률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떨어져서 이 전재수가 많이 이기는 것처럼 나왔는데, 표심을 감추던 분들이 후보가 확정되자 반응을 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선거가 가면 갈수록 서울이든 부산이든 서서히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도 자기는 자신 있다는 말을 뒤에 붙이지만은 다른 지역도 이런 좌익 보수들이 나타날 것이다. 전재수도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재수 본인도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특히나 전재수의 그 사법 리스크도 이번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다른 지역의 민주당 예비 후보들, 예비 주자들도 전재수처럼 이렇게 그 사법 리스크가 막 부상이 되고 하면은 이거 우리 지역을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이런 뭐 전과자, 직전에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앞둔 김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지역에 보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거기다가 또 이 보수청, 싸이 보수들이 싸이 우파가 또 결집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만한 인물들이, 민주당 인물들이 지금 출마한다고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조국, 지금 뭐 평택시를 평택군이라고 했다가 전혀 모르는 지역에 그냥 뭐 표가 될 것 같으니까 간 거죠. 뭐 평택에 뭐 KTX가 선다, 이런 터무니없는 외진 티를 막 내는 그런 사람들인데다가 조국은 뭐 이재명이 사면해줬다고 했지만은 이재명 정권이 안 들었으면 아직 감옥에 있을 사람이죠. 징역 2년 그때 받았으니까는 8개월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징역 2년 받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인식 같은 것이 이제
다 유권자들 사이에 퍼지면은 이 사이 보수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뭐 송영길도 마찬가지죠. 이 정청래가 뭐 공천을 주겠다고 했는데 돈 봉투 뿌린 거는 맞습니다. 무죄 받은 거는 돈 봉투 뿌린 그 증거,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이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무죄가 나온 거지 돈 안 뿌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송영길도 이거 당신 돈 뿌렸냐 안 뿌렸냐? 그러면 안 뿌렸다는 말 못합니다. 나중에 혹시 자기가 당선돼도 안 뿌렸다고 하면은 허위사실 유포가 돼버리니까는 이재명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도 대법원에서 유죄취재 확정 판결 받은 게 거짓말 한 거죠. 뭐 백현동 4단계 그 용도 변경 뭐 이런 거 거짓말 한 거죠. 고 김문기수 모른다 이런 거. 그래서 이 본인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처벌을 안 받은 거죠. 그런 인식들이 이제 전재수처럼 부산에서처럼 확산이 되면은 그 사이 보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경남지사 김경수 여론조작 댓글 사건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론 조작을 했던 사람이 무슨 경남도지사에 나오느냐. 그런 것도 있죠. 더루킹 사건, 김동원, 더루킹 김동원 그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경남도지사에 출마한다고 떡 나와 있고, 김용은 정말 기고만장합니다. 1, 2심에서 징역 5년 받은 사람이 오늘 MBC, 좌파방송 MBC에 나가서 나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나 파기환송 시켜야 돼. 조희대 대법원장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2심이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빨리 판결을 해야죠. 징역 5년 1, 2심에서 다 한 거. 그리고 자기 출마할 지역구 안산이나 하남을 줘. 하남 중에 둘 중 하나 줘. 아직 안 한 무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 지역의 이 중도층,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참담하겠죠. 거기다가 우파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여론조사에 적극 응하는 그런 계기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